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형근 변리사입니다. 자, 4회 강의에서는 저번 시간 3회차 강의에 이어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 등을 이제 당연히 처음에 익히시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국어 표현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약간 법 규정상 특유하게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이한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잘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상, 이하, 연, 월일 이런 걸 아실 거고요. 기속, 재량 이런 것들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법 규정상 조금 약간 다르게 표현을 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민법상에서도 쓰고 상표법에서도 이제 쓰는 단어인데 상표법에서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력과 효과 이런 용어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범위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이상, 이하, 이내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거는 만약에 3 이상이다 그러면 3을 포함합니까? 안 포함합니까? 3을 포함하죠. 근데 만약에 3 초과다, 미만이다. 자,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죠. 3 초과 그러면 4, 5, 6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 후 이런 표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렇지만 요게 좀 다릅니다. 이전, 이후냐, 요거 전후냐. 자, 역시 요거랑 비교를 해서 이전, 이후의 경우에는 몇 월 며칠 이후다 그러면 3월 4일 이후다 그러면 3월 4일이 포함되니까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렇지만 전후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확하게 요거를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 법 규정상 여러 가지 문제를 푸시거나 그럴 때 아주 사소한 미묘한 차이도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규정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해를 잘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틀리실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국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나 기간인데 우리가 연, 월, 일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3월 단위로 뭘 한다, 2월 동안 뭐 한다 그러면 이게 며칠이냐는 안 따지고 당연히 그냥 월수로 따지겠죠. 근데 만약에 14일간 뭘 한다 그러면 일자로 따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자세한 내용 등은 이제 민법에서 다루고요. 우리가 이제 상표법 시험에서는 이런 시간적인 거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법이나 특허법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또 다 배우시게 됩니다. 기간의 아주 계산.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데 최근에도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 계산할 때, 탄핵 그런 거 심사할 때, 그게 구속하는 일자 계산을 이제 시간으로 했느냐, 날짜로 했느냐, 이런 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법률에서도 그런 것들 계산할 때 나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표법에서는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이나 특허법에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라고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다음 날까지인데 다음 날을 요거 이제 실제 법 규정에서 요걸 살짝 빼가지고 지문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서 이런 특이한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날 이런 것들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예전에도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이게 상표권의 소멸이런데 상표라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멸하는 걸 규정해 놓는데 이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상표권자가 권리자인데 사망한 날로부터 하면서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있으면 그 이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언제 상표권이 소멸하느냐? 다음 날입니다. 이걸 살짝 빼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빼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이게 맞느냐 틀린 지문이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이런 것들 나중에 법 규정 공부할 때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1차 때만 보시면 됩니다. 1차 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그다음에 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편인 게 요거는 여기 문장을 쭉 읽어보시죠.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해야 한다, must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속한다, 속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기속이라는 게 말에 이렇게 무슨 말에 입에다가 뭔가를 결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를 써서 기속이라고 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꽉 붙잡고 놓고 있는 거. 근데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얘기할 때 재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사에서 뭘 할 때 출원의 심사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면 중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중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기속이죠. 꼭 잡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인데 요거를 또 시험에서는 요거를 살짝씩 바꿔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조문 보실 때 이거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지 딱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법조문 공부하실 때 할 수 있다네 그럼 이걸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뭐 이거 이해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외우시든지 하셔서 요거는 한다가 아니겠구나, 심사정차 중지를 그냥 해버리면 문제가 있겠지, 이거는 할 수 있다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에서 처음 배우십니다. 무효와 취소라는 걸 배우는데,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요. 취소는 처음에는 인정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요건이나 뭐 이런 게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발견된 시점에서 취소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됐네 그러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게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가 인정됐었죠.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민법상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상표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상표법에서는 무효는 민법처럼 아예 없는 거고요. 근데 취소는 아까 뭔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만약에 취소가 됐다 이렇게, 그러면 요 때는 이 전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요 후부터 인정을 안 하는 거. 요게 이제 상표법에서는 요걸 이게 이걸 장래를 향해서만 인정을 안 한다, 그렇게 무효된 걸로 본다 이러고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가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거랑, 근데 어떤 개념적인 거는 뭔가 인정 안 하는 거, 뭔가가 어떤 여러 가지 허가를 받거나 인정되거나 뭐 계약을 맺은 게 인정되는데 그게 무효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정 안 됐고, 이거는 상표법에서 마찬가지. 근데 취소는 민법에서는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허가를 받은 게 너무 잘못됐고 법률상 위반이 있어. 그러면 그걸 발견한 시점부터 다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표는 그렇진 않다. 그 전에 괜찮았었던 허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요. 취소된 시점부터 안 되는 걸로 보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무효 취소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걸 다시 한번 또 돌려서 좀 보세요. 짧으니까 8분에서 10분 정도 입문 강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표법에서 혼동이 있고 민법상 혼동인데 이것도 달라요. 민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보통 얘기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를 살고 있어요. 어떤 집에. 근데 이제 그 집을 내가 만약에 사서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아예 샀기 때문에 이 전세권 같은 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걸 혼동이라고 합니다. 섞여서 같이 같아졌다 이겁니다. 섞였고요. 그 다음에 같을 동자입니다. 혼동. 그런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혼동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표끼리 비교를 했더니 누구의 건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요거를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민법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 상표에서는 주로 유사 판단에서 나오는 혼동이 있고요. 물론 민법과 같은 혼동 개념도 상표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권리적인 측면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어쨌든 혼동이라는 거는 뭔가 섞여서 같아지는 건데, 민법에서는 권리가 겹쳐지는 경우가 혼동이고 상표에서는 주로 유사 판단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 상표에 이런 게 상표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왜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를 이제 판례라든지 법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혼동입니다. 서로 헷갈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상표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게 왜 헷갈리겠어요? 뭐 모양이 다른데 라고 하지만, 여기 데이터 팩토리가 있죠. 여기 작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공통되기 때문에 데이터 팩토리라는 용어 때문에 서로 헷갈릴 수 있고, 같은 상표처럼 비슷한 상표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차이밖에 없죠. 그런 걸 상표법에서는 혼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표들을 이게 왜 유사냐 비유사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비유사랍니다. 유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 상표는 유사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도 판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유사 판단할 때 많이 나오는데 혼동은 상표법에서 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판례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상표들은 유사일 거냐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다 배울 거니까 아 유사 판단일 때 주로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상표라든지 나중에 뭐 상품에 대한 비교도 있게 됩니다. 아 비교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구나. 상표법에서는 혼동. 그리고 민법에서 배우는 혼동도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고요. 민법에서 처음 배우시게 될 겁니다. 혼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혼동은 그냥 헷갈린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과 효과는 우리 요 효과는 기억나시죠? 어떤 요건을 갖춰지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효과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 그렇죠? 근데 효력이라는 거는 이거 역자잖아요. 이게 어떤 힘입니다. 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상표권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그럼 상표권이 A라는 상표권이 있으면 이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뭐 이런 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범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힘이 이렇게 도달하는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효력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힘하고 상관이 없죠. 어떤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효력과 효과는 좀 내용이 당연히 다르겠죠. 약간 한자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자어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4회 마쳤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오늘 흘린 땀은 자, 오늘 많이 흘리셨나요? 공부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어쨌든 내일의 합격을 만든다. 힘드시더라도 오늘 자그마한 이런 것들 입문 강의도 꼼꼼하게 보시면서 노력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내년 아니면 내후년 이내에는 내일의 합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5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변리사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